자, 우리 계열은 이제 뭐 이렇게 홍보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이런 반들이 있다라는 거고 1학년 2학기에 여러분이 선택할 과가 디지털 전기과 그다음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 전기 계열 여러분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죠. 전기로 들어오셨는데 여기 이제 과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디지털 전기과 전기 설비 일본 전기 반이 있어요. 2개 반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과, 전기철도과, 전기자동차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 계열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있는데 여기는 자동화 시스템과가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과에는 전기 자동화 반이 있고 지금 1학년 2학기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LG 실트론 협약반이라는 게 내년에 이제 그 1학기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약을 지금 오늘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반이 이제 단기적으로 해서 생길 겁니다. 이 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LG 실트론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전과를 하셔야 됩니다. 전과. 여기서는 LG 실트론 반은 사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기 1학년, 2학년 1학기 마치고 바로 이제 그 취업을 해야 되는 반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안 갔거나 또는 휴학을 한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졸업하고 바로 이제 단기적이에요. 이게 좀 그 LG 실트론이 이번에 구미에 공장을 하나 만들거든요. 구미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한 1년, 2년 정도 해서 뽑겠다. 주무식 교육해가지고 뽑겠다. 그래서 좀 속성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 진행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뽑기는 하겠지만 좀 인원을 많이 뽑지는 않을 거고 조금씩 뽑을 거기 때문에 반으로서는 사실 이제 존속할 의미는 좀 없고 그래서 일단 그 바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겠다 휴학 없이 한 학생들만 여기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과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반이 있는데 각 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반을 기준 35명으로 이제 보통 이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지원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적어 주시면 그 선호도에 있는 그 3순위 내에서 반을 이제 가급적이면 1순위 쪽으로 그 반을 배정을 해 드리겠지만 경쟁률이 너무 세다. 그러면 이제 뭐 학점으로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반 배정은 1학기 성적 나오고 나서 아마 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리 이제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학 때 이제 중간 그 개강에 좀 가까워지면서 아마 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겠다라는 학생은 지금 현재 굳이 반을 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할 학생들은 복학할 때 반을 또 새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복학할 때 그때 반 배정하면 되고 지금 가면서 배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2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 휴학하겠다. 그럼 지금 배정해야죠. 지금 1학년 2학기 때부터 우리는 이제 반을 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마치고 군대 가겠다는 학생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가겠다는 학생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할 거고 분류 규칙으로는 1순위만으로 해서 정원이 초과가 되면 성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니까 좀 시험도 좀 잘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기과에는 전기설비반하고 일본 전기반이 있어요. 일본 전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담당인데 일본어 수업을 그 전에 많이 넣었더니 학생들이 일본어 수업 이제 이 반에 있다가 일본 취업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일반 국내 취업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일본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반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 수업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랄까 이제 설비반에 좀 맞췄고 그 과정을 설비반하고 좀 비슷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자동
화과, 자동화 부분도 좀 넣었습니다. 일본 취업에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동화 부분하고 설비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믹스를 좀 시켜놨고, 일본어는 한 과목씩만 넣었어요. 한 과목씩만. 한 과목 정도는 사실 뭐 다른 과로 가더라도 공부하는데 크게 공부한다고, 한 과목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저기 그 전공 실력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일본 전기반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전기철도과, 전기자동차과 이렇게 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털 전기과에서 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자격증 반 이렇게 해가지고 생겼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전기 부분이고,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 자격증 이제 필기에 필요한 과목들은 좀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산업과 제조 분야의 실무 인재 양성이고,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분야에 보통 진출을 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조금 뭐랄까, 자격증 취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과목을 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기기, 전력계통, 전자기학 요 세 개 과목은 이제 산업기사 과목이 들어가죠. 이 과목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법규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과목이 회로이론. 회로이론은 우리가 다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자격증 과목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격증 과목 이외에는 PLC, 그 다음에 전기기기, 공합제어, 소방전기설비, 전력전자 실습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산업에 굉장히 좀 필요한 과목들이라고 다 볼 수 있어요. 일본 전기반에도 이 과목들 대부분 다 있어요. 전력계통은 없구나. 전력계통, 전자기학은 제가 일본 전기반에서는 뺐습니다. 뺐는데 디지털 전기설비반에는 이 두 개 과목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전기반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저번에 설명드렸죠, 한번. 주로 그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나 전기 설비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해서 많이 전공 쪽으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훈련 같은 거를 우리 앞으로 취업하려면 면접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면접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뭐 물론 일본어로 시키긴 하지만 국내 취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면접을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4주간 일본 현지 연수를 갔다가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과목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자동화 부분을 좀 넣은 게 C 언어하고 하드웨어 이렇게 해서 이게 자동화 관련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게 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제어 부분도 조금 넣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반보다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화학융합형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신재생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다,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전기에서 똑같습니다. 한 60에서 70%는 교육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같은 과목을 배우고 이게 다 전기라고 보는 거죠. 전기를 배우는 거고, 나머지 30에서 한 40%, 뭐 35%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35% 정도를 이제 그 전공에 특화된 과목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신재생만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본은 다 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목을 보시면 전기기기 실습, 설비 실습, 안전 실습, PLC, 공합제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재생의 부분이 좀 들어가죠. 신재생 에너지 실습하고 태양광 발전,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정유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 들어갈 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죠. 한 과목 정도 배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이걸로 뭐 정유회사 간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반에서 다 뭡니까? 정리회사도 뭐 갈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모두 다 배우는데 특성적으로 조금 이런 거를 신재생 관련을 조금 더 추가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철도과. 철도과는 이제 우리 산학 맞춤형으로 그 링크 사업을 철도관에서 이제 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링크 사업에 맞춰서 이제 특성화를 시켜준 반이 철도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도 회사 같은데 좀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철도 관련 회사들이 많이 좀 취업하고 있고 공통으로 전기 교과목을 같이 배우고 있으면서 철도 관련해서 전기철도 실무라든지 공학, 그다음에 전기철도 철도 신호 뭐 이런 걸 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전기철도 같은 경우는 그 7국에 가시면 그 철도 시험장이 있어요. 공인 시험장에서 실제 그 시험을 치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실습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장에서 시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 실습 받으면 면허 따기 쉽잖아요.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철도 관련 회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좀 많이 가니까 지원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되는 수업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자동차 관련 자동차 개론이라든지 전력 변환, 전동기 구동, 주로 자동차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동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전동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력 변환이라는 겁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전동기 구동하고 기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화 시스템 과 자동화 시스템과 전기 자동화하고 SK 실트론 협약반이 있는데 아마 이 두 반을 합쳐서 운영할 거예요. 한 반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한 반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제 협약반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화 시스템에 주로 뭘 배우냐 하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전기 자동화 또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뭐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다루는 과목이 뭐 시퀀스 응용 실습이라든지 뭐 전기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캐드입니다. 오토캐드. 네, 이런 것도 배치하는 거 할 때 좀 필요하니까 배우게 되고 자동 제어 배우게 되고 메카트로닉스라는 게 이제 그 기계랑 전기를 융합시켜서 이제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메카트로닉스도 배우고 공합 제어 우리 일반 전기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죠. PLC, HMI는 PLC를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이제 그 PLC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그 컨트롤룸에서 이렇게 그림 보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HMI 실습인데 조금 PLC에다가 조금 응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봇 제어 들어가고 통신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응용 뭐 이런 주로 그 자동화 관련 과목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협약반도 대충 배우는 내용 비슷해요. SK 실트론에서 좀 이런 그 자동화 관련 수업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과목들 여기 자동화에서 배우는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 SK 실트론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리고 자동화 이게 뭐 SK 실트론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서도 자동화를 좀 요구하는 회사들이 좀 요즘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그렇죠. 공장을 이제 자동화 시킨다든지 하는 게 좀 추세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게 뭐가 있냐면 내용이 좀 간단하죠, 되게. 자, 이런 이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단톡방에 우리 반별로 반별로 이렇게 전기 A반 여기 인원이 쭉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군대를 갈 거냐? 예. 군대를 이제 군필이면 이제 바로 반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죠. 군대를 이제 만약에 미필인 경우 좀 적어주시고 군대를 언제 가야 될지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군필인지 미필인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할 건지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할 건지 좀 고민 중이라는 학생은 일단 반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휴학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미등록이라고 된 학생은 군대 간다는 거죠. 군대 가거나 아니면 휴학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학을 하겠다는 학생은 여기다 적어주시면 반 선택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후 개강한 다음에 휴학을 하겠다. 등록하고 휴학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반 선택 안 해도 되겠죠. 1학년 2학기 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망을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전기계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여기 빠졌네. 요건 내가 적은 거 아니에요. 다른 교수님이 적었는데 실수하셨네요.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는 전과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설비, 1번 전기, 신재생에너지과, 전기철도과, 전기자동학과, 자동차과 여기서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1지망이면 1, 2지망이면 2, 3지망이면 3.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전기반이 1지망이다 그러면 여기 1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가 2지망이다 그러면 2 적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3지망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가고 싶다 그러면 3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전과 이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전과를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거기 전과에 이제 인원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제 배정을 해 드릴 겁니다. 내가 1지망으로 여기 적으셔야 되고요. 1지망, 2지망은 철도, 3지망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가고 싶은데 1순위 1, 2순위 2, 3순위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수합을 해서 반 인원이 이제 적정 인원이 좀 넘어서지 않는 범위 그리고 이제 복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복학생들하고도 그 반 배치를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적어낸다고 해서 바로 배정하지는 않을 거고 복학 OT 이제 거친 다음에 같이 모아서 배정할 거니까 아마도 방학 끝날 때쯤 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은 제가 이걸 단톡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거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개인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제가 다 수업해서 이메일 적으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예? 제출은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해주시면 좋죠. 제출은 빨리 해주셔야지. 수업해가지고 내가 넘겨야 되니까. 이거 내가 이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 담당하시는 교수님 계신데 교수님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6월 말까지는 주시면 좋겠네요. 6월 말까지. 이게 왜냐면 빨리 안 내면은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만약에 늦게 내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반으로 이게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